다른 정책은 다 그냥 한다고만 말씀하셨으면서 왜 기본소득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으로 발표하는 거 못 들었습니다. 기본소득 이대로 포기하실 겁니까? 청년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대선 후보 첫 번째 TV 토론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10초짜리 짤막한 인사말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국민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후보.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저의 대안을 보여드리고 기성정당 후보들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묻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해법은 바로 기본소득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 발생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경쟁에 있습니다. 토지 불로소득을 잡아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토지 보유세를 도입해서 토지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토지세의 세수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거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자꾸만 악화되고 있는데 윤 후보님께서는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출을 완화해서 청년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80%까지 청년들은 앞으로 돈을 계속 벌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임대주택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집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의 과세를 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공급 폭탄과 규제 완화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초과 공급했다가는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발생했습니까? 청년들 보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과세 문제 있다고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집이 아니라 땅에 과세하는 토지 보유세가 필요합니다. 토지 보유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무주택자 포함 국민 대다수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윤 후보님, 저는 집으로 자산 축적하게 해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가 없어도 기회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공공주택 비율이 5% 전후여서 너무 적고 시장에서 다 집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을 중앙정부 단위에서 확보하는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공공토지 비축량이 너무 적습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공공토지 비축량을 정부는 20조 원 규모를 목표로 했는데 그 10년 동안 사실 10분의 1밖에는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토지은행을 국책은행으로 설립해서 공공토지 비축량을 늘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공공개발, 공공주택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국토지은행에는 매년 2조 원씩 재정을 적립하고 그리고 국민주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개발을 확대하고 공공주택도 늘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 향상도 이루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주장하셨죠? 제가 주장한 것은 토지이익 다 함께라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이 민간 개발 방식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만들어냈다면 저는 공공개발 중심으로 그리고 토지 매각이 아니라 토지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서 불로소득 발생을 아예 차단하고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눠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국가가 헐값으로 땅을 사들여서 민간 개발사에 넘겨서 민간 개발사들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일은 이제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면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45년 초장기 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45년 중에 처음 15년은 목돈이 없으니까 이자만 내는 데는 거치기간입니다. 나머지 이제 30년은 어느 정도 돈이 모인 다음에 원리금을 장환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집값이 비싸면 아무리 장기 대출을 해줘도 집을 살 수 있는 청년들은 소수입니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는데 45년 동안 빚을 갚으며 살라는 것은 그냥 빚의 노예를 만들자는 것이죠. 저는 기본소득 토지세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 방식을 통해서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높여서 방이 아닌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기득권 타파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의 토지 초과 이득세 재도입하고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회복해서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3채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주택소유 상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님, 집 걱정 없는 사회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 100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약합니다. 토초세를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토초세는 유휴토지에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불로소득의 일부 외에 일부만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투기의 풍선 효과를 불러옵니다.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소수의 땅 부자들의 조세 저항에 여야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기본소득 토지세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국민들에게 배당하면 전 국민 88%는 수혜계층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대비 3배 이상 높이고 매년 50조 원 이상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될 때 집값도 안정화할 수 있고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도 원활해지는 것이죠. 이 방식에 심 후보님의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35조 원 추경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예산 확정된 거 깎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은데 이 주장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처음에 50조를 9월 달에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그 근거와 사용처를 전부 정해서 내놨습니다. 35조 원 조건 달지 말고 네. 국채 발행 확대해서라도 해달라고 하실 용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놔야 국채를 발행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 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지. 자, 후보님. 어디에다가 쓰지도 않고 35조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되죠.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로 국민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말다툼은 그만하시고 코로나 재정 확대를 위해서 통큰 합의를 보여주십시오. 윤 후보님, 50조를 말씀하신 분이 35조 재정에 쓸 곳을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 위기를 그저 정략의 소재로만 쓰고 계시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님, 지금 기재부 장관이 추경 확대는 절대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이 먼저 결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재부 장관을 탄핵해서라도 나라 곳간을 여셔야 합니다. 추경 확대를 위해 원내정당 모이자고 제안하셔서 기본소득당은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아무 말씀도 없는 것입니까? 저 오준호는
이미 지난 12월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100조 원 긴급 재정 투입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액 지원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하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선거 끝나고 새 정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 투입에 합의합시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 추경을 반드시 증액합시다. 저는 이 전환의 시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에 또 주기적 팬데믹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는 저는 국가의 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신산업,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초과학이나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네 번째가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줘야 된다. 이재명 후보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국가가 혁신에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기업과 가게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면 문제입니다. 저는 국가가 공공투자를 하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해서 그 성과 배당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국가가 혁신을 창출을 하면서 국민 소득의 향상으로 선순환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1호 공약이 성장이라고 하시면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불평등 해소가 먼저 아닙니까? 성장을 해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해 갈 수 있다. 이미 불평등이 발생한 걸 어떻게 조정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후보님, 그것은 전형적인 낙수 효과 논리입니다. 억강부약을 말씀하시던 이재명 후보는 어디 가셨습니까? 불평등 해결의 핵심은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하게 재분배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에 파이를 무한정 키울 수도 없을 뿐더러 기후위기 시대에 파이 키우는 데 집착하다가는 인류 멸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해야죠. 하지만 그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토보유세, 탄소세를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하여튼 하실 겁니까? 앞으로? 네, 저는 당연히 합니다. 저는 기본소득 실현하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지 돈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소득은 토지 불평등이나 기후위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 보유세, 탄소세 반드시 도입할 거고요.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생각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재명 후보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하실 겁니까? 저는 국민의 뜻이 반하지 않는 한 한다 이 입장이고요. 다른 정책은 다 그냥 한다고만 말씀하셨으면서 왜 기본소득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으로 발표하는 거 못 들었습니다. 기본소득 이대로 포기하실 겁니까? 첫 번째로는 부분적 기본소득은 당연히 할 것이고 일반 회계로 할 테니까. 두 번째 보편적 기본소득은 탄소세 또는 반드시 해야 될 보유세 증가분 등을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되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님, 대선에 나오셨으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셔야죠.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이재명 후보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 오준호만 전 국민 기본소득을 약속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청년, 농민 이렇게 범주형 기본소득만 말씀하시는데 전 국민 기본소득이 있어야 국민들의 동의를 넓혀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좀 부연하면 이재명 후보님의 기본소득은 너무 약합니다.
저 오준호의 월 65만 원 기본소득은 액수부터 이재명 후보와 다르지만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 전망이 다릅니다. 저는 단지 소비를 좀 진작하는 그런 기본소득이 아니라 조세체계, 분배체계를 대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불평등과 불공정을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임금 일자리에 목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아파트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런 세상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정당한 몫을 누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받는 사회, 그런 사회 만들려면 충분한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탈원전 폐기하고 원전 강국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유럽을 봐도 지금 독일이 원전을 없앴다가 결국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또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전 강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겨울에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전기를 수입했거든요. 프랑스의 원전 5기가 설비 결함으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기반 독일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처럼 핵에너지는 더 이상 싸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에너지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의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방에 원전을 지어놓고 있죠. 지역 주민들에게 원전의 피해를 떠넘기고 있는 것인데 윤 후보님은 새로운 원전을 어디에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전을 어디에다 짓느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그 원전의 입지 문제는 지금 여기서 제가 핵 폐기물을 처리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주민들을 설득할 방안도 없이 기승전 핵만 외치는 것은 참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2021년 세계 원전 산업 동향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원자력 에너지 가격이 태양 풍력 에너지보다 4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위험 비용, 안전 비용이 늘면서 원자력 가격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라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원료 생산부터 폐기까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합니다. 저는 핵발전 위험세를 부과하겠습니다. 핵발전의 위험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고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이제 핵과는 결별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성정당 후보들의 답답한 이야기 속에 저 오준호가 내놓는 시원시원한 대안으로 막힌 속이 좀 뚫리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양극화 위기, 기후변화, 생태위기, 디지털 전환소, 노동의 위기,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충분하고 틈새 없는 기본소득입니다. 불평등한 대한민국, 기성정당은 내놓지 못하는 과감한 해법으로 평등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사는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저 오준호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